자, 블락세븐 실전 모의고사 23회에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서 배열과 뭐를 문장 삽입을 한번 타파해보자, 한번 부셔버려보자, 이 컨셉인데 가끔씩 안타까운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시험 보고 왔을 때 시험 잘 봤니라고 하면은 쌤 저는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은 손도 못했습니다. 찍고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앞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갔을 때 문제를 풀 시간이 없는 거지. 문제를 풀더라도 좀 쫄려가지고 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연습한 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 필링대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습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파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연습이 실질적으로 실전장에 가가지고 100% 발휘가 되려면 시간상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앞에 있는 문제들을 시간에 맞게 잘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연습하는 거에 더불어서 앞에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올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올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잘 배양한 상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기를 연습해봤자 시험장에서 풀 시간이 없으면 못 푸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기초 체력에 대한 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단어나 구문 열심히 하시고 주제라든지 어법 이런 데서 빨리빨리 넘어올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요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36번인데 일단 단어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inauguration, 요것은 취임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이나 취임식 정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잘 나오는 패턴이잖아. 그치? 메이크 쓰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투동사라든지 대절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갖다가 어디로? 뒤로 보내는 거야. 뒤로 바이바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투동사 내지 대절을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 자리에 뭐를 쓴다? it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3이니까 매우 광속으로 가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it을 쓴다고요. it.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투부정사와 대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장 내에서 make를 보고서 it이 나온다. 살짝 의심하시고 형용사가 뒤에 있다. 100%입니다. 그러면 뒤에 투동사나 대절이 이렇게 붙어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가짜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가 진짜 목적어, 가목, 진목 구조이구나 를 단박에 볼 수 있는 게 고3의 눈이라고 됐습니까? 고1, 2는 설명 다 해야 돼요. 고3은 여기까지 보는 순간 게임 세트 뒤에 같이 이어져 있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형용사 하게 만든다. 형용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이죠. 그것을 it를 형용사하게 만든다. 뭐를?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나 대절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자고. 됐습니까? 중간에 그것을 뭐뭐 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를 이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요. 뭐를 효율적이게 만드는데 대절하는 것을 혹은 투부정사 하는 것을 이렇게요. 세 번째, sweep가 완전히 쓸어버리는 건데 away니까 완전히 쓸어서 날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다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만사가 오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있냐? predecessor 하면은 프리가 앞에 있는 거니까 전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후임자도 있을 거 아니야? 후임자는 우리가 success 할 때랑 비슷해. successor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후임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풀이는 앞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succeed가 계승하다 의 뜻이지 성공하다도 있지만 succeed, 그러니까 serve라는 게 친구들 지금은 C를 만나서 C가 됐지만 serve야 원래. serve가 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전 선수 있고 밑에 serve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후임자 이렇게 보시면 끝이겠네. 됐습니까? 정리. 문장 볼까요? 빨리빨리 가자고 문장은.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고요. 뭐 할 때쯤이냐면 루즈벨트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취임할 때쯤에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in a state 어떤 상태냐면요. high anxiety 높은 불안 속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게 argueron이니까요. 뭐가? 취임의 연설이겠죠. 취임 연설에서 루즈벨트가 바꿨습니다. 기어를.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기어를 1단에서 2단으로 바꾸면 뭐가 빨라집니까? 속도가요. 루즈벨트가 속력을 바꿨습니다. 그는 만들었는데 뭐를 만드냐면 강력한 연설을 했고요. 컴마인지니까 뭐뭐 하면서인데 느낌이 와야 돼. make it clear. 그러면 뒤에 투동사 내지 대절이 같이 붙어 있겠다가 빡 와야 돼요. 분명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면서 뭐를 그가 이끌 의도가 있다는 것을 국가를 어떻게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면서 됐습니까? 예, 동사가 목적어지. 이게 지금 목적어 오형식이죠? 됐습니까? 또 컴마인지야. sweeping away 완전히 없애면서 무엇을?
티미드가 소심한 거니까 소심한 제스처를 뭐의 제스처냐면 그의 predecessor 전임자들의 소심한 제스처를 완전히 없애면서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좀 나아가 보겠다 라고 분명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설에서요. 한 번만 더. 루스벨트가 취임할 때쯤에 국가가 매우 높은 불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취임 연설에서 루스벨트는 속력을 바꿨는데요. 그는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면서요. 무엇을? 그가 이끌 의도가 있다는 것을 국가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없애면서 소심한 제스처들을요. 무엇에? 전임자들의 됐습니까? 그래요. 잠깐만 지우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순서 배열에 대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듣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똑같은 말만 계속하니까. 이제는 좀 인식하셔야 되고 처음 듣는 친구들은 지금 배우시면 됩니다. 순서 배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쉬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푸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결과야. 그래서 아름답게 제시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C가 와. 아우 아름답다. 좋겠죠. 좋은데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시문 다음에 B인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A로 갈지 C로 갈지가 좀 헷갈리네. 그러시면 쉬운 방향.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면 제시문 다음에 B인지 C인지는 모르겠지만 A는 확실히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방향이니까 친구들 B, C끼리를 보시거나 아니면 B, A와 C, A의 관계를 보시는 게 더 편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쉬운 방향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 쿵쾅쿵쾅 우당탕탕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잘 하시는 부분인데 두 번째는 명시적 단서. 눈에 보이는 명시적 단서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시어나 아니면 대명사라든지 연결사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인데 요거는 알아서 잘 하시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리적인 단서인데 얘를 잘해야 돼요. 얘는 별표. 왜냐면 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해석상으로 가서 잘 모르겠어. 아니면 해석이 안 돼. 해석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 소재가 같은 것들끼리 그 다음에 흐름이 역접의 연결사가 없다는 가정하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재와 흐름이 같으면 커다란 거에서 작은 거로 그러니까 운동에서 축구로 축구에서 손흥민으로 이렇게 가야 돼. 알겠습니까? 국가에서 시민으로 됐습니까?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얘는 직관이야. 사실 1번의 쉬운 방향도 직관이야. 풀다 보면은요. 근데 얘는 연습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식하려고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해석의 한계를 느낄 때 단서의 한계를 느낄 때 소재로서 흐름으로서 그 다음에 논리 구조로서 가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됐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 외 기타인데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딱히 논리 구조는 없는데 시간상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것처럼 그 시간상에 순서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야 하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동사 패턴 다음에 명사를 많이 쓴다. 이런 것들.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명사를 쓴다. 이런 것들. 나는 계획한다. 다음에 나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어진다는 것도 좀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름을 full aim에서 블라썸 에듀 전창익에서 그냥 창익쌤 이렇게 약간 풀에서 쇼트 느낌으로 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마구잡이로 간다. 쉬운 것부터. 그 다음에 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계를 느낄 때쯤에 뭐 한다? 아, 논리적인 단서를 한번 잡아본다. 해석이랑은 좀 달라요. 같은 말을 하는 것끼리, 같은 흐름끼리 같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됐습니까? 가볼게요. 뭐 할 때쯤이냐면 1930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쯤인데 이때 미국이 어떤 상태였냐면 중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냐면 다이얼 모르겠고요. 경제 위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페일링하고 있대요. 어디에서? 알라밍한 속도에서. 무슨 말이야? 엄청난 속도로 페일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태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A 보니까 루즈벨트가 취임할 때쯤이야. 어때요? 좀 뛰지. 그러니까 안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근데 된다고 보기에도 좀 뛰어. 그러니까 약간 X 내지 세모의 느낌으로 보시면 제일 좋고 됐습니까?
그 다음 B로 가겠습니다. 그게 연설로부터니까 연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X라고 치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C가 없으니까. C번. 그러니까 이긴 다음에 무엇을? 선거를 이긴 다음에 봐보세요. 선거를 이기는 게 먼저야? 아니면 루즈벨트가 취임하는 게 먼저야? 당연히 선거를 이기는 게 먼저니까 A가 아니라 C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얘는 안 되니까 어차피 B는. 그러니까 얘가 맞구나. 라고 하시고 보면 돼요. 됐습니까? 선거를 이긴 직후에 루즈벨트인데 걱정하는 루즈벨트예요. 뭐에 대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근데 얘가 went into a kind of retreat. retreat가 후퇴나 은둔이니까 일종의 은둔을 하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뭐에 대해서? 그의 계획에 대해서. 그의 cabinet appointment 좀 어려운데 캐비넷 모른다고 할게요. 몰라요. 됐습니까? 그의 취임인데 이게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가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무엇을? 앉아있는 대통령. 누가 되겠습니까? 허버트 후버.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만나기도 거부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트래디션 뭐가 되겠습니까? 그 이제 위임하는 거. 그러니까 현직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위임한 이 인수인계. 그것을 갖다가 논의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C를 봤으니까 A를 같이 B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 루즈벨트가 만나기 싫어한다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누구를? 대통령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의 연설로 붙어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취임할 때쯤에 국가가 경제 위기, 불안의 상태였고요. 취임 연설에서 루즈벨트는 속력을 바꿔가지고 강력한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설로부터 이런 결정의 단계 속도에서 캐비넷 어포인트먼트가 강요, 그 내각을 갖다가 임명하는 거, 대담하게 뭔가 입법하는 것들이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상 C, A, B 뭔가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상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적 단서 너무 쉬우니까 히스가 어디 있습니까? 지우시고 그 다음에 A, C를 봤을 때 시간상의 순서로 간다. 마찬가지로 A, B도 B로 간다라고 하면 C에서 B로 간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왜? 어떻게 은둔한 상태에서 하기 싫어하는데 연설을 갑자기 왜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C, A, B 순서로 가는 게 옳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이야. 좀 지울까 이제? 봐봐.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지.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지. 그 다음에 노어가 있으니까 또한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부정어가 있는 상태에서 노어가 나와야 돼. 왜냐면 앞에가 아니다 그리고 뒤에 또한 아니다 이거니까. 또한의 느낌이니까. 또한 아니다의 느낌이니까 반드시 앞에 not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장을 시작할 때 노어라는 건 부정어니까 뒤에 조동사, 주어, 동사 형태의 무슨 도치, 의문문, 어순 도치. 우리가 38강에 그 굿문 인사이드라고 38강에 보시면 타이프 원도치라고 하죠. 의문문, 어순 도치라고 해서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 형태까지를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make sense of 하면은 A를 이해하다요. A를 이해하다. 그러니까 make sense of가 일종의 understand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make sense라고 하면은 make sense는 자동사인데 make sense 요것에 일리가 있다 이란 말이야. 뭐라고요?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된다. 일리가 있다. 뭐 합당하다. 오케이. 그래요. 요걸로 해서 문장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The purpose, 목적인데 시각적인 인식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is not simply not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no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하는 것이 아니냐면 단순히 to transmit,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를 눈에서 뇌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인식의 목적이 단지 내가 본 것을 뇌에서 벽이구나, 칠판이구나 라고 전달하는 것 차원이 아닙니다. 또한 뭐도 아니냐면 그러니까 봐봐. 원래 it is to clean up 이건데 지금 is랑 it가 바뀐 거죠. 왜?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니까요. 그것이 동사고 이것이 이 목적이 뭐 하는 것도 아니냐면 깨끗하게 clean up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린업하거나 이해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목적어가 이거죠. 불완전한 이미지를 좀 깨끗하게 선명하게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백 뒤에서. 레티나가 망막이니까 망막의 뒤에 맺힌 아이고 미안해. 그 불완전한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거 됐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 시지각의 목적이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걸 넘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이 느낌을 주면서 끝이 나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질문으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무슨 문장이었을까? 그래, 얘가 이 문장이야. 시지각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 단지 이미지를 눈에서 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뭐도 아니다? 깨끗하게 만들거나 이해하려는 것도 아니다. 무엇을? 불완전한 이미지를. 오, 그렇구나. 그럼 시지각이 단순히 앞에 있는 것을 왜 이러냐 계속 이해하려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A 가겠습니다. For example은 명시적인 단서니까 체크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인식적인 과정은 높은 우선순위를 주는데 뭔가 엣지를 발견하는 거에 우선순위야. 그 다음에 움직임을 발견한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for example은 예시인데 여기서는 뭐 그냥 눈으로 인식하는 차원, 뭔가 사물을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과정이 뭔가를 인식하는 거, 발견하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B번. 따라서 우리의 인식적인 과정이 디자인, 설계되는데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요. 빠르게. 이게 반드시 뭐는 아니더라도요. 그 모든 세부사항들, 환경에 있는 모든 세부사항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더라도요. 어때 친구들?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뭔가 앞에 있는 것을 단순히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란데 따라서가 좀 걸리긴 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럼 인과관계인데 왜 여기서는 뭐 설계되었고 정보를 갖다가 제공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애매하기는 해요. 특히나 뭐 때문에? as a result 때문에. 요거를 지우시면 좋고요. 안 지우면 그냥 C로 가야 돼. 됐습니까? 봐봐. 인식이라는 게 일정의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뭐를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아,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과정이구나. 이게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생존하도록 돕습니다. 아! 그렇구나. 놀랐니 여러분들? 미안해. 인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걸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생존하게끔 도와주는 것이구나. 답이 C로 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A, B가 헷갈리긴 했지만 C로 가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근데 문제는 봐봐. 읽어볼까?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어떤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준 어떤 과정이고요. 이게 생존을 도와줍니다. 환경에서. 그 다음에 진화적인 과거에서 봤을 때 생존이라는 게 뭐에 의존하냐면 음식이나 메이트, 짝을 찾는 것 뭐뿐만 아니라 약탈자를 피하거나 절벽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튼간 인식, 시인식이라는 것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B로 가볼까? 따라서 이 인식적인 과정은 만들어지는데 유용한 정보를 준대. 괜찮죠? 발생하는 거에 대한 환경에서 빠르게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시지각 시스템을 만들어지는데 추출하고 강화시키도록 인식의 어떤 특징들을 이게 생존에 필요하대요. 됐습니까? 어때? 나쁘지 않다. A 갈까? 예를 들자면 C에서 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인식 과정이라는 게 높은 우선순위를 주는데 뭐예요? 엣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씬 내에서 이것이 생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일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B랑 사실상 똑같은 말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C는 알겠는데 A인지 B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떨지를 살피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두 개가 소재나 뭐가 흐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결사가 일단 순접의 연결사를 쓰고 있고 됐습니까? 그렇잖아. as a result와 뭡니까 저거 지금? for example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소재 똑같으니까 인식이라는 것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그럴 때 큰 게 무엇인지를 확인을 좀 해보시라고 됐습니까? 봐봐.
인식 이 프로세스가 유용한 정보를 준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준대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뭔가 모든 디테일을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추출해내고 강화시키도록 어떤 특징? 그 인식의 이러한 특징들을 강화시키도록 됐습니까? 이게 생존에 필요한. 예를 들자면 뭐 하는 거냐면 이 유용한 정보들 finding edges 하는 것이고요. detecting movement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여기서 봤던 useful information이 뭐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거 어디 갔어? 여기서 엣지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브먼트를 감지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같은 말이긴 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로 보니까 이 위상으로 보니까 뭐가 먼저야? 얘가 먼저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오는 게 당연히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C가 왔다가 BA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야.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은 돼요. 친구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이 뭔가 이미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뭔가 생존에 관련된 이런 인식 같은 것들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결사의 쓰임으로 봤을 때 이 제시문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란데 아닌 거에 대한 예시와 결과로서 얘가 올 수가 없단 말이야. 따지고 보니까. 좀 내가 헷갈린 척 했지만. 그러니까 C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특성이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한다고? 생존에 대한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잖아. 그럴 때 똑같은 소재와 흐름이니까 어떤 게 먼저 올 수 있을까를 뭘로 본다고요? 이 위상으로 본다고. 알겠어? 뭐가 큰 거고 뭐가 더 구체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C, B, A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쌤이 이번에는 조금 덜 친절하게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일부러. 왜냐면 본인들이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소스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어려웠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를 본인이 직접 느끼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제발 강의를 들었다라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내가 한 말을 좀 힌트 삼아가지고 본인이 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처음 본다는 느낌으로 이 문제를 보시면 좀 다른 느낌을 보일 거라고. 됐습니까? 그거가 연습이고 그거가 실력이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알겠죠? 정말로? 그래요. 잠깐만 칠판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8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들어가는데 지문 가기 전에 내용만 아니라 그 단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텀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층이야. 지층. 잘 봐봐 친구들. 네, 우리가 데이텀 얘를 뭐지? 네 뭐야? 데이텀이지. 그러면 데이터는 차이가 뭐야? 얘가 좀 더 친숙하기는 한데 데이텀은 단수고 얘는 복수 형태야. 단복수 형태가 UM에서 A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스트래텀도 복수형을 쓰면은 스트래타 이렇게 쓰는 게 복수형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에빈스라는 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 주석이 없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밝히다 라는 뜻이고,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 뭐야? 팔레온톨로지스트 이렇게 어려워. 이거는 고생물학자. 참 어렵네, 그치? 그리고 permit A 투동사 뭐라죠? A가 뭐뭐 하게끔,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그러니까 allow랑 똑같아. allow랑 허락하다. allow랑 똑같은 뜻이다. 쓰는 것도 A2 부정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crutinize 하면은 면밀하게 조사하다가 되겠고요. look into의 느낌이고, drive가 중요한데 지금 봐봐. drive. 자, 해보세요. 얘를 타동사로 쓰면은 drive. 타동사로 쓰면은 뭔가를 얻다요. 뭔가를 얻다. drive A, A를 얻다. 됐습니까? 이게 타동사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자동사로 쓰게 되면 drive 다음에 뭐뭐로부터 나오니까 from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뭐로부터 유래가 되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수동태 형태로 be derived from 이렇게 쓰더라도 뭐뭐로부터 유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drive가 뒤에 목적어를 가진다. 그러면 무엇을 얻다고, 그 다음에 from을 데리고 온다. 뭐뭐로부터 유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됐습니까? 필기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층이라든지 단층, 지구과학 시간에 볼 수 있는 단층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스트래텀이라고 합니다. 알겠지요? 넘어가자. 단어가 어려웠을 뿐 문장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가보겠습니다. The first 첫 번째는요 is constructed 만들어지는데 자, 첫 번째는 구성이 되는데 from 뭐로부터? 바위에 있는 strata 뭐로부터? 지층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구성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strata가 뭐냐면 evidence 조사하는 건데요. 미안해. 밝히는 건데요. 무엇을? 순서를 밝히는 겁니다. 뭐의 순서냐면 생명체의 진화의 순서를 밝히는 이러한 바위의 스트라타 지층으로부터 구성이 됩니다. 컴마 ing 뭐뭐 하면서가 되니까 뭐뭐 하면서 permit 허가하면서 누가 고생물학자가 뭐 하도록 scrutinize 조사하도록 허가하면서 허가하면서 고생물학자가 조사하도록 무엇을? the progression 이 진전 발달을요. 뭐에?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어떤 진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면서 됐습니까? The second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is derived from이니까 됐습니까? 뭐로 유래되냐면 바위의 방사성 측정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요 측정 방식은 지올로지스트 지질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냐면 결정하기 위해서 나이를 뭐의 나이야? 그 테스트된 바위나 아니면 광물의 나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는 구성되는데 바위의 뭐로부터? 지층들로부터 이게 분명히 밝히는데 생명체의 진화의 순서를 밝힌다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뭐 하면서 허가하면서 고생물학자들이 조사하도록 무엇을? 그 진전과 발달을 생명체의 지구상에 있는 두 번째는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바위의 방사성 측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지질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나이를 알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된 시험하고 있는 그 바위나 광물들의 됐습니까?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문장 삽입은 별거 없어. 더 쉬워요. 삽입은 개념은 되게 간단하단 말이야. 첫 번째 일단은 지문 속에 단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됐습니까? 이게 거의 한 70% 이상이야. 이 지문은, 이 유형은. 그 다음에 단절이 느껴지지가 않으면 제시문과 지문, 그러니까 제시문과 지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문의 소재를 일치시키는 게 포인트라고요. 됐습니까? 이 소재를 잘 봐야 돼. 물론 앞에서 문장 우리 순서 배열했을 때 지시어나 연결사나 대명사 이런 거 쓰는 거 중요하긴 하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장 삽입에서는 크게 도움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단절을 느끼지 못하면 이 소재를 잘 일치시키지 못하면 이게 쓸모가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순위가 후순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지문 속에 있는 단절이 있는지를 보려고 해야지 지문 전체가 들어온다고. 그 와중에 단절이 안 느껴지면 우리가 이미 지문은 이해를 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제시문과의 소재를 본다고요. 일치하는 부분이 어딜까를요. 제시문의 A와 지문 속의 A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 와중에 지연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쓸 것이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뭐야 써있어 여기. 고제3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백악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저기 연결사니까 일종의 명시적 단서가 되긴 맞아요. 됐습니까? 백악기나 고제3기가 예를 들어서 나누어져 있대. 뭐에 의해서? 거대한 멸종에 의해서. 공룡이나 많은 그 바다 생물체의 형태들의 멸종에 의해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읽어도 뒤에 가면 까먹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절을 먼저 느낀 상태에서 단절이 없다라고 싶으면 얘의 소재와 일치하는 것을 그냥 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미안해. 오직 존재해 왔는데 얼마 동안이냐면 minute fraction이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이야. 지구의 45억 년 그 역사 동안에 미세한 부분 동안만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이야. 일어났던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것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단절이 있는지 과학자들이 만들어 왔는데 두 가지 메인 방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타임라인을 갖다 결정하는 거야. 뭐의 타임라인이야? 고대의 이 지구 역사에. 더욱더 기술적으로는 뭐라고 불리냐면 지올로직 타임스케일이라고 불린대요. 아무튼 간에 과학자들이 뭔가 방식을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타임라인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첫 번째는 두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괜찮죠.
만들어지는데 바위의 스트라타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게 분명히 밝히는데 라이프 이볼루션의 어떤 순서를 밝힌대요. 이게 허가하면서 고 생물학자들이 조사하도록 무엇을? 이 생명체의 발달 같은 것들을 지구에서. 나쁘지 않죠. 두 번째는 첫 번째 끝났으니까 두 번째 나오겠죠. 이것은 나오는데 바위의 방사성 측정으로부터 그것을 이 지질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게 뭐 하기 위해서? 바위나 미네랄의 나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뭐 흘러가는 대로 가긴 가는데 일단 단절이 느껴지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됐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지구의 나이가 측정된대, 게이지 된대요. 뭐에 의해서? 이러한 두 가지 뭔데요? 위에 있던 거 두 개. 이에서 심지어 분화, 카테고라이즈 된대요. 독특한 에온스나 에러스나 페리어드, 어떤 주기나 어떤 시대에 따라서 구분된대. 뭐에 근거해서? 라지 스케일 이벤트에 근거해서 뭐와 같은 출현이나 없어진 것 같은 뭐에? 라이프 폼스에. 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반대로 캄브리안 시기는요 시작됐는데 뭐와 함께? 폭발과 함께 다세포의 무척추 동물의 폭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잠깐만. 그러니까 알겠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측정이 되고 이런 방식들에 의해서 심지어 분화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뭐에 근거한 거냐면 커다란 사건들에 근거한대요. 뭐와 같은? 출현과 멸종과 같은 어떤 생명체. 됐습니까? 근데 반대로 요 캄브리아대가 시작되는데 이 다세포 무척추 동물의 폭발과 시작되는데 무슨 말이야? 아니 여기서 컨버스리 반대로인데 반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큰 사건에 의해서 뭔가 결정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의 폭발과 함께 발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데 라는 무엇을? 단절감을 느끼신 상태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까 읽었던 걸 까먹었지만 여기서 단절감을 느끼는 순간 얘를 좀 주의 깊게 이거에 맞춰서 본단 말이야. 보세요. 고제3기와 백악기가 예를 들자면 나누어지는데 멸종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됐습니까? 반대로 멸종과 반대로 여기서는 폭발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체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컨버스리가 여기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컨셉은 뭐냐면 단절을 느끼라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 몰라 아니겠습니까? 넘어와야 돼. 단절이 여기까지 안 느껴지면 여기도 안 느껴지면 그러면 제시문의 소재와 지문의 소재를 붙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단절이 느껴져요. 컨버스리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아 여기가 단절이 느껴지는 포인트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가니까 for instance면 앞에 이야기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예시가 뚝 떨어져야 되니까 앞에 문장을 다시 봐야겠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 기술에 의해서 측정이 될 것이고요. 어떤 커다란 사건에 의해서 카테고라이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자꾸 못 넘기냐? 예를 들자면 이런 기간은 공룡이나 많은 형태의 씨라이프가 멸종했던 그 큰 사건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는 거 정확하게 예시로 나오고요. 그 다음 반대로 앞에서는 멸종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해야 돼? 지금은 출현하는 폭발의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뒤에서 5번 뒤 문장이 오는 게 괜찮지요. 됐습니까? 답은 5번이라고. 제발 좀 이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에서 선생님 저는 단절을 못 느끼겠어요 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절의 반대가 연결 아니야. 연결성을 느끼면서 일종의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오답을 제거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확실하게 여기는 맞는 것 같아. 여기는 확실히 연결이 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단절, 답은 찾지 못하지만 오답은 지어가는 과정이겠지. 그래서 단절을 못 느끼더라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이다라고 한정 지을 수 있거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단절을 먼저 본다. 지문을 이해한다는 생각이 가장 좋은 포인트. 그리고서 단절 느껴지면 좋겠지만 안 느껴지면 제시문과 지문의 소재를 일치시킨다. 그 와중에 지시사와 연결사와 대명사가 있으면 요것을 연결해서 같이 푼다. 되십니까? 지금은 이 conversely 같은 것들 그리고 for example 같은 이 방향의 연결사들이 일종의 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다? 단절을 느끼니까 같이 보이는 것이다. 알겠죠?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주제명료대 잘 보세요. 여기 지우자.
딴딴딴딴. 요거는 뭐 해석상 어렵진 않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주제 명료라고 하면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주장이라고 하면 insist라고 할까? insist. 그리고 제안이라고 하면 suggest 정도가 되고요. 지금 나오는 propose 똑같습니다. propose 제안하다. 그리고 명령이라고 하면은 order. ask 밑에 쓸게 ask는 요구는 밑에 쓸게 ask나 require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친구들 다음에 뭐가 나오면 대절이 이렇게 뒤에 나오면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봐봐.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주장, 제안, 명령 요구한다 이런 느낌이야. 뭐라고? 주어가 동사 해야 된다고 주장, 제안, 명령 요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 앞에 should가 이렇게 들어가는 컨셉이야. 그런데 이 should가 늘 그렇지만 생략이 잘 돼요. 그래서 얘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에 조동사가 있는 거니까 뒤에 동사는 원형 형태가 오는 게 맞겠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뜬금없이 he가 나온 다음에 is가 아니라 be가 나오면 앞에 should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주, 제, 명, 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be free to 동사면은 자유롭게 동사다 이 말이야. 자유롭게 마치 free를 부사처럼 해석하시고요. 자유롭게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probabilistic 하면은 확률적인 probable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확률적인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잘 하셨고 지워보도록 할게요. 주제 명령, insist, suggest, suppose 미안해. 그 propose 이런 것들 나온 다음에 대절 나오면 그 대절의 동사는 뭘로 쓴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쓴다. 가겠습니다. He proposes that. 그래 제안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냐면 그 that 뒤에 should 동사 원형 나올 것이라고. 됐습니까? should는 생략될 수 있고요. fingerprint면은 뭐가 되겠어? 지문이지. 지문의 증거가 뭐 돼야 된다고? 제시되어야 한다고. 됐습니까? is가 아니라 be인 것은 여기 should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어떻게요? 확률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기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적어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가 that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examiners 조사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should를 생략하지 않고 쓴 거. should be free to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뭐에 대해서? probable,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matches, 일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propose 때 나오는 순간 얘는 뒤에 should가 빠져있거나 생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빠져있다면 이것을 동사 원형이 나오더라도 인식을 해가지고 어색하게 느끼지는 말자. 됐습니까? 문제 갈게요. 보면은 문제가 어때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해석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그냥 문장 자체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똥줄이 탑니다. 많은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대로 풀 때 똑같은 방법을 쓰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문제를 맞추라고 낼 거 아니야. 틀리라고 내지 않거든. 그러니까 맞출 수 있게끔 해주실 건데 해석이 안 된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풀 수 있는 방식을 좀 찾아보자고요. 뭐가 있을 것이다? 단절이 있을 것이다. 없으면 소재를 일치시키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볼까요? 예를 들자면 범죄의 경우에서는요. 이그세미너 조사하는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를요? 95%의 가능성인데 일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만약에 디펜더, 그러니까 피고라고 하죠. 이 사람이 마크 어떤 표시를 남겼다면 하지만 1 in a billion인 10억 분의 1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일치에 대한 만약에 누군가가 이게 디펜더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마크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 디펜더가 남겼으면 95%, 서머넬스가 남겼으면 5% 아니겠습니까? 그 10억 분의 1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고 지문을 볼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보면 fingerprint analysis가 그 지문의 분석이
근본적으로는 주관적인 과정이래. 뭐 할 때? 확인할 때. 무엇을? 왜곡된 그 프린트를요. 그 핑거프린트 애널리시스 분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과정이고 그 왜곡된 프린트를 갖다가 뭐 할 때 확인할 때는 이그제미너스가 선택해야 한대요. 어떤 특징을 하이라이트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문장은 읽혀요. 문장을 읽히는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핑거프린트 지문에 대한 분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매우 심지어 매우 훈련이 된 전문가들도 swayed by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 외부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괜찮지. 그냥 여기서도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주관적 과정이다. 그 다음에 트레인된 전문가들도 흔들릴 수 있다. 옳소. 괜찮죠? 하지만 주관적인 이 과정의 속성이라는 게 거의 하이라이트 되지 않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이제 집중이 안 된대. 뭐 하는 동안에 법정의 그 케이스 동안에. 그 다음에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들리니까. 대부분의 주어러스 배심원들에 의해서. 어때요, 친구들? 망했다의 느낌이죠. 최대한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어떤 이 사람이 있는데 교수님이야. 여기에 있는 교수님인데 생각한대요. 확신의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이그제미너스가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그 언어가 숨기고 있다고요. 주관적인 판단의 요소를. 뭔 소리야? 재판으로부터 나오는. 나도 모르겠어. 지나가는 거야. 그는 제안합니다. 핑거프린트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고요. 이게 확률적인 텀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그제미너스가 should be free to 자유롭게 얘기해야 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그러한 뭐 가능한 일치에 대해서. 일단 확실함이 quantified 양적으로 바뀌면 이것이 분명해질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은 했지만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풀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번역가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푸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단전을 지금 못 느꼈어 우리가. 왜?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소재가 일치하는 부분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for example도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예시까지 한번 써가지고 가장 비슷한 것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실전에서는 됐습니까? 봐봐. 뭐라고 하냐면 얘가 증명할 수 있는데 95%의 확률이야. 됐습니까? 디펜더가 남기면. 근데 10억 분의 1의 가능성이야. 그 매치에.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남기면. 여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친구들? 확률 얘기. 디펜더일 때 95,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일 때는 10억 분의 1. 가장 비슷한 부분이 어디야, 여러분들? 그는 제안해요. 핑거프린트 에비던스라는 것이 제시돼야 된다고요. 확률적인 용어로요. 그리고 이그제미너스가 자유롭게 이런 그럴듯한 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확신이 양적으로 바뀌면 이것은 분명해질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for example 이라는 것은 어떤 말 뒤에 나오는 형태니까 예시니까요. 당연히 4번 문장 뒤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요. 4번 문장 요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왜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내용상으로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해설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글이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충만 알겠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소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해석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될 때 단전을 느끼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단전을 모르겠을 때 소재를 붙이려고 하는가. 이 연습을 지금 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떤 특정한 그 소재를 지문과 일치시킬 수 있는가가 나옵니다. 똑같은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보고서 여기서 확률적인 관점으로 라고 봤을 때 이 퍼센테이지 나오는구나. 이걸 보고서 5번을 누를 수 있으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참 이게 똑같이 어렵게 느끼는데 그 어려운 곳에서 문제를 푸는 생각과 그냥 해석으로 보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번역가 시험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의 일련의 과정을 이해해가지고 그 풀이 방식을 이해하자고. 됐습니까? 단전을 느끼고 소재를 보고서 그 와중에 뭐가 있으면 지시적인 단서가 있으면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다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기초 체력이 딸리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단어라든지
구문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능적인 마인드, 수능적인 코드를 머릿속에 입히는 거야. 그 과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문제가 지저분하던 어렵건 상관없다고요. 연습인데 뭐 어떻습니까? 닥치는 대로 좀 하시고 그거를 갖다가 반복해서 본인의 것을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을 거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하지 않게 문제를 못 풀고 나오지 않게끔 기본적인 실력은 계속해서 가꾸자고 알겠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이제 중반부 이상을 왔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 다가올수록 좀 침착해야 돼요. 내가 하는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했던 것을 좀 돌이켜보면서 좀 차근차근 내 걸로 완전히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고요.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